자, 오늘은 그 미국 생활에서 예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들도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이랑 달라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큰 오해를 하게 되고 미국 사람들이랑 관계가 멀어지거든요. 미국에 와서 처음 한국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영어의 대화 방식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미국은 다 그냥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하다가 교수랑 관계를 망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워낙 상명하복적인 유교적 그 인간관계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는 그 상명하복에 대한 한이 맺혀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는 지도교수나 직장 상사를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해서 그냥 친구처럼 대합니다. 만만하게 대하다가 완전 깨지고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그 예의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부모님한테 배워야 되는데 그냥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배우고 그러니까 교수와의 관계 속에서 완전 망하는 거야. 요거 예의에 대한 개념을 좀 얘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도 예의가 있고 미국도 예의가 있어요. 자, 근데 좀 개념이 다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자, 한국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한국은 그 손윗 사람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는 것이 예의죠. 나이 어린 내가 교수님한테 허리 숙여 인사해야 됩니다. 왜냐면 나보다 교수님이 나이가 많고 사회생활의 연장자이기 때문에 그 어린 사람의 의무예요. 예의라는 건. 근데 왜 한국에 이런 예의의 개념이 이렇게 생겼냐면 그 모든 건 공자님 말씀이에요. 자, 중국인들의 조상, 그들의 사상이 왜 한국에까지 와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자, 중국인들의 사상입니다. 그 공자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공자는 춘추 전국 시대를 살아갔던 제자백가 철학자죠. 그 당시에는 전쟁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공자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아무래도 전쟁터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아버지가 일찍 떠난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없이 사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머니가 주로 공자랑 같이 이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는 그 인본주의, 그건 사실 어머니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강조하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사상이 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어머니는 노모인데 힘도 없고 그 사회적 약자니까 그 노인을 공경하라, 그 효라는 사상을 만들어서 이제 유교를 퍼뜨린 거죠. 그게 유교의 어떤 기본이에요. 어머니를 향한 사랑.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막말로 자기 엄마는 자기가 돌보면 되는 거지 왜 남의 엄마한테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모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모든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유교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미국은요, 기본적으로 그 미국 사람들이 예의를 갖추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교회가 있다면 사이비 이단 종교예요. 하나님을 어머니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버지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탕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지옥에도 보낼 수 있고 천국에도 보낼 수 있는 막강한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대 강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강자가 강한데 그 무한의 강함을 마음껏 휘두르는 게 아니라 약자에게 친절한 게 사랑이 많은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강자가 강함을 휘두르지 않아요. 그래서 약자는 그런 강자에게 감사하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미국의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예의의 핵심은 뭐냐면 강자가 강한데 그 강함을 휘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약자는 그런 강자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 서양인들의 예의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미국에 가서 야, 미국인들은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더라 하면서 교수한테 뭐 교수 이름이 존이면 하이 존 하고 그냥 이렇게 친구처럼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맘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실수해서 뭐 왓썹 뭐 왓썹 뭐 이러면 안 돼요. 교수한테. 교수는 강자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내일 당장이라도 당신의 펀드를 잘라버릴 수가 있고요. 박사과정에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특히 한국에서 석사 나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랩 생활하면서 그 교수를 떠받들던 그 욱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미국에 와가지고 이 본인의 억압된 자아를 미국에 와서 마구마구 릴리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와가지고 교수를 만만하게 대하다가 인생 완전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수는 강자예요, 기본적으로. 그 강자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 당신의 펀드를 끊어버릴 수도 있고 내일 당장 당신에게 펀드를 줄 수도 있어요. 내일 당장 당신을 박사과정에서 쫓아낼 수도 있고요. 다음 학기에 박사과정 사인 안 해주면 졸업 못하는 거예요. 강자 중에 강자고요. 갑 중에 갑입니다. 근데 그런 강자가 그 미국의 컬처는 강자가 갑으로서의 그 힘을 휘두르는 것이 부끄러운 그런 문화예요. 그게 다 기독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강하신데 그 인간에게 힘을 마구마구 휘두르지 않기 때문에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강자는 마땅히 자신의 강함을 숨기고 약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약자는 그런 강자에게 감사하는 것, 그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예전에 한 구독자를 차단해 버린 적이 있어요. 다시는 상대 안 하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제가 강자입니다. 저는 이미 박사학위를 다 마치고 실리콘밸리에 직장을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 한 명 떠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구독자 저 많잖아요. 11,000명이나 되잖아요. 11,000명인데 한 명 떠나가서 그 1,999명 돼도 별로 제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이 댓글을 달았을 때 저 사람이 얼마나 지금 궁할까, 얼마나 지금 대학원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까, 힘들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 사람을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지만 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제가 조언을 해줬어요. 근데 제 조언이 듣기 싫었는지 그 A4 한 장 가득 분량으로 저의 인격을 모독하고 온갖 악플을 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식으로 그 사람이 예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예의를 갖추십시오. 모르는 게 있으면 예의를 갖추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예의가 전혀 없습니다. 저를 막 뭐 온갖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차단입니다. 다시는 상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국에서 예의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한테 이제 막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한국에서 특히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한국에서 석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한국에서 그 랩 생활하면서 그 교수 한국의 그 뭐랄까 조선의 국왕처럼 굴잖아요. 한국 교수들이 갑 중에 갑이라서 그 목이 뻣뻣하고 학생들을 이제 상명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굉장히 상처받으면서 2년간 거기에 있으면서 이 마음의 응어리가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의 교수들은 그 수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잘 모르면서 이제 본인이 그동안 마음에 눌려왔던 그 억압된 마음을 미국에 와서 하면서 이제 방종으로 갑니다. 그래서 교수를 만만하게 대하다가 그 교수한테 찍혀가지고 완전 꼬여요. 그러니까 교수는 기본적으로 강자예요. 그 강자가 강함을 휘두르지 않고
약자에게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 교수님 땡큐 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이게 관계가 좋은 거예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